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편집과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쉼표를 보내드리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런저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작가님들은 꾸준히 집필활동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글감과 생각들이 모이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비정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태껏 이제 못 들어주셨던 앞 방송들을 좀 들어주시면서 좀 참여형 문학 창작 방송을 저희가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놓은 소통 창구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등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참여 함께 좀 해주시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도 다 나와 계시고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방 기자입니다. 누구죠 방금? 방 기자 아닌데? 되게 캐릭터를 좀 새로 만들었나봐요. 쉼표 괜히 했나봐. 다른 사람이었어. 너무 네. 많이 쉬었어. 아니요, 지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그래요, 인정. 글 인정. 한번 쓰셨다고 이렇게. 네. 네. 쉬니까 좋은 서 대표입니다. 좋던데요? 좋으면 안 되는데. 네, 찌들찌들해진 용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방송을 해볼 텐데요. 이번은 어찌 보면은 그 방 기자가 잡동사니로 지금 이렇게 방송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그 본인의 습작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왔었죠, 여태껏 그동안. 네네. 쓰려는 것들을 소개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성작을 이렇게 처음 가져왔어요. 네네. 아니, 네, 단편이긴 하지만. 네, 단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완성된 네, 글을 것을 읽는 걸로 소개시켜드리고 아예 쭉 읽어드릴 텐데요. 아직 제목이 지금 네, 제목은 딱히 제목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공모를 하려고요. 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목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나름 회의를 거쳐가지고 방송 제목은 이렇게 좀 네, 방송 제목은 단편선 뭐 그런 식으로라든가 뭐 좀 올릴 예정인데 좀 들어봐 주시고 제목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같이 만들어 가보고자 하는 저희 방송 취지에도 맞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가지고는 오셨는데 그 지난 방송까지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방송이 뭐였죠? 영원히 곰스크였나요? 네네. 아니, 영원히 공식으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그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요. 호모 로봇하도 그렇고 또 결혼 얘기 있었는데. 네. 혼자 혼자 있는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 이렇게 좀 진짜 못해온다. 네. 쓰고 계신가요? 네네.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산만해요.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쓰지 못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앞선 일단 혼자 있는 천국보다 하고 로봇하는 약간 장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곰스크는 단편인데 제가 너무 재미없어갖고 개인적으로 파기해버렸어요. 아직까지 이게 완성되지 않았구나 머릿속에.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내적 동기가 유발돼가지고 좀 썼습니다. 네, 뭐 언젠간 볼 수 있는 거죠, 그 글들 다. 네, 언젠가 볼 수 있죠, 당연히. 네, 제가 살아있는 한 쓰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용 작가님께서도 네. 붉은 수염 무지 궁금해요, 저. 아. 네, 최근에 또 제 지인 분 중에 한 명이 또 그걸 듣기 시작했는데, 네, 붉은 수염 언제 나오냐고. 네. 예, 저희 나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방송들이 이렇게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고정 청취자가 있긴 있어요, 적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상공작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주는 이렇게 방송 저희가 읽어드리는 걸로 한 편을 보내드리고 요 다음 편의 방송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이 무제 단편
평해보고 네. 좀 리뷰식으로 네, 저희가 리뷰해보고 좀 다 얘기해보고. 읽어보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방기자단 편선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방 기자의 단편선 무죄. 내가 주로 하는 작업은 흔적을 지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어디에나 흔적을 남겼다. 혹자는 그 흔적을 기억하려 했었고 또 누구는 그것을 지우려 노력했다.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남긴 흔적을 찾아서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런 나를 가리켜 디지털 장의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어떻게 불리더라도 상관없었다. 그것은 그저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붙인 것일 뿐이니까.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상공간에 여과 없이 드러냈다. 때때로 깨어나 보면 이불을 차고 싶을 만큼 창피한 모습도 있을 것이며 말도 안 나올 만큼 병신 같은 짓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들도 알고 있듯 그런 병신 같은 짓거리들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두고두고 회자된다. 누리꾼들은 그것을 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의 실수를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게시에 조롱했다. 나는 그것들을 주로 삭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흥미로웠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은 매일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것들은 나의 일거리를 늘려주었고 그로 인해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데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사랑했다. 내 사무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찾아온다. 그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들은 나의 소중한 고객이었고 돈줄이었다. 나는 그들이 지웠으면 하는 것들을 삭제해주고 입금된 비용만 확인하면 그뿐이었으므로 주로 이 일을 할 때 만나는 이들은 당사자보다는 그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나를 찾아왔다. 당사자가 직접 나를 찾아온 경우는 지금껏 딱 한 번뿐이었다. 의뢰인들이 처음 나를 찾아와 하는 일은 의심하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대면하고는 영 미덥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말로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나요? 앞으로 영영 그 사진이나 영상, 게시물 등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건가요? 나는 그 질문들을 숱하게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지금까지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저장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게시물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제가 사후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니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지 못하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간략한 정보와 삭제할 게시물을 듣고 일을 착수한다. 작업은 보통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면 끝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상 공간에서 모든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 혹시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흔적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이다. 본인의 잘못으로 게시물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게시물이 돌아다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첫 번째라면 일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본인이 올린 첫 게시물을 삭제한 후 그것들을 무단으로 복사해 붙인 게시물을 찾아서 일일이 삭제한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그것들을 복사한 이들의 메일이나 핸드폰 혹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고를 하는 일이다. 앞으로 이 게시물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이나 게시,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대부분은 말귀를 잘 쳐 알아듣는다. 더러 그렇지 않은 놈들도 있지만 그런 놈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가상 공간에서 그 새끼들의 신상을 털어보면 수많은 먼지가 날린다. 털어서 먼지 안 날리는 놈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을 이용해 역으로 그들에게 협박을 가한다. 그 후부터의 일은 내가 아닌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먹잇감에 눈을 돌리거나 망각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잊히는 것 말이다.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누군가 불순한 생각으로 가상 공간에 영상이나 사진, 글들을 게재하는 경우는 사안이 조금 복잡해진다. 노력과 비용,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먼저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물을 올린 원작자, 그러니까 최초의 개새끼를 찾는 일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놈을 찾아야 했다. 원 출처를 찾는 일은 꽤나 까다로운 일이었지만 찾고 나면 묘한 흥분이 몰려왔다. 마치 미제 사건을 해결한 형사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만큼 짜릿했다. 그 새끼가 뭐 하는 놈인지, 뭐 하는 새끼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 찾는 일은 무척이나 고단한 작업이었다. 그래도 방법은 있었다. 인간은 언제나 흔적을 남겼다. 저작물의 자료를 검색하고 몇 날 며칠 모니터를 보며 검색을 하는 노가다를 하면 언젠가 녀석들이 걸리게 돼 있었다. 그 후에는 앞선 상황과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과거의 방식이었다. 기술의 발달을 인간이 결코 따라가지 못했다. 기술은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했고 촘촘한 거미줄과 같이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거기에 걸린 인간은 거미가 천천히 먹잇감을 의미하듯 죽음만을 기다리는 운명이었다. 그 악의 사슬을 끊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나를 찾는 이들은 더 많아졌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사와 같은 정의감에 불탔고 의사와 같이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는 이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곳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도 거미줄에 걸려 대롱대롱 죽음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여인이었다. 덫에 걸린 그녀는 이 덫에서 탈출하고 싶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가 처음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부끄럽게도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며칠 전 메신저로 공유돼 꽤나 흥분하며 본 영상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긴가민가했지만 유난히 흰 피부와 잘록한 허리, 여리여리한 몸매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만한 가슴이 내 인상에 깊게 각인돼 있었기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매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나를 감싸 안았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가 동경에 않던 연예인을 눈앞에서 본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니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인지 당신도 지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그녀는 머뭇거리다 내가 소파에 앉으라는 말을 하자 조용히 소파에 걸터 앉았다. 나는 최대한 무덤덤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커피를 내놓았다. 그리고 나 또한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평소 같았다면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라는 사무적인 말을 건넸겠지만 그녀에게만큼은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애꿎은 커피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침묵을 깬 건 그녀 쪽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선글라스를 벗고 내게 말했다. 혹시
쥐컴녀라는 영상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침착한 태도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그러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영상을 인터넷에서 전부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워드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영상이 이미 꽤나 많이 퍼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마 개인 저장기기나 휴대기기에도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요. 메신저나 사회 연결망에도 공유가 많이 되어서 다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긴 하네요. 평소에는 무조건 다 없앨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호언장담하는 편이다. 그것이 의뢰인이나 나에게나 서로 편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내가 다 지울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도했고 그 대답을 원했다. 그래서 나도 대부분 다 지울 수 있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확언으로 그녀를 기만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맞은편에 위치한 내 PC에도 그 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수치심과 미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애써 그녀에게 어쩌다가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는지 최대한 무미건조한 말투로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이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게 헤어진 남자친구... 그녀의 사연은 진부한 치정극이었다. 오랜 연애를 한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남자 쪽에서 앙심을 품고 그녀와의 나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각종 사이트에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 영상은 각종 사회 연결망 및 메신저를 통해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녀의 얼굴과 신상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정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모든 남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그에 따라 범해지는 기분까지 든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을 보며 나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 머리를 재빠르게 굴렸지만 어떤 말도 기만적으로 들릴 것 같아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다. 이 순간은 지금도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다. 나는 기만적이지만 그녀에게 어떤 말이라도 건넸어야만 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게시물들을 삭제해보겠노라고 말했다. 한참 동안 울다 잠긴 목소리로 그녀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비용은 얼마를 들여야 할까요? 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인간이 한낱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례비는 추후에 일이 마무리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 이후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 간략한 목례를 하곤 뒤돌아 사무실 문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성면으로 뒤덮은 천장은 세월의 무게로 검은 때에 찌들어 있었다. 나는 저 성면의 검은 때를 다 벗겨내도 저 성면은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란 생각이 들었다. 고민은 내 몫이 아니니 나는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향했다. 의자에 앉은 후 나를 바라보는 검은 화면 앞에서 나는 미친 듯이 그녀의 게시물을 찾기 시작했다. 영상 및 사진은 생각보다 많은 공유 사이트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 지우는 것에는 무리가 따랐다. 특히 개인 메신저나 사회 연결망을 통해 공유된 게시물들을 지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싶었다. 개인 메신저를 통해 회유하고 경고하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둔 채 그녀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주일을 보내고 나니 그녀의 영상은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 그녀의 영상은 또 다른 이의 몰래카메라나 AV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한편으로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평소처럼 일이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으련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그녀의 영상은 또다시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내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들었다. 당시 나에게 꽤나 많은 의뢰가 들어왔지만 그 모든 작업을 멈추고 다시 문제의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계속해서 지우고 또 지우는 반복적인 일상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느덧 나도 지쳐갔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일에 손을 놓고야 말았다. 마치 이것은 죽여도 다시 되살아나는 좀비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놀이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입니다. 나는 그녀가 남긴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화 너머 들려오는 그녀의 음성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그녀는 소정의 사례비를 주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사례비는 일을 다 처리하지 못했으니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곤 알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이 그녀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나는 그녀의 문제를 잊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른 의뢰인의 작업을 수행했다. 아마도 그때 내 마음속에는 늘 그렇듯 그녀의 문제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일종의 미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태는 더욱더 크게 확장됐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나이와 거주지, 연락처까지 이 거미줄에 공개된 것이다. 그 거미줄은 한 번 덫에 걸린 이를 좀처럼 놔주는 법이 없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거미줄은 촘촘하게 그녀를 올감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 잔혹하고도 파괴되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안녕을 고했다. 나는 그 소식을 국내 굴지의 방송사를 통해 접했다. 평소 인터넷 자주 하시죠? 오늘 히스토리 사건 파일에서는 G컵녀 자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모처에서 한 여인이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가상공간에 유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앵커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후 앵커의 말과 영상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도색되어 버렸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내가 더 노력했다면, 더욱더 치열하게 그것들을 삭제했다면, 그 좀비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책과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이후부터 다시 그녀의 게시물들을 영원히 이 세계에서 퇴출시키려 노력했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같은 인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말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몸뚱이 잘못 굴린 년의 최후다. 아쉽다. 한번 따먹고 싶었는데 몸매 좋던데 시발 진짜 아쉽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한테 한번 주고 가지.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리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익명으로 보호받아 아무 것이나 아무 말이나 거리낌 없이 토해내는 이 세계는 정말 파괴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며 내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인터넷 세상의 표현과 그에 따른 자유란 것이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런 회의감 속에서도 나를 미치도록 붕괴하게 했던 것은 이 영상을 유포했던 새끼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 햇빛 비치는 이 거리를 낄낄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새끼는 이 공간 안에 서식하는 수많은 남성들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새끼를 찾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녀석을 찾는 것은 그녀의 영상을 지우는 것에 비하면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나는 놈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녀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가슴팍 주머니 안에는 녀석을 죽일 수 있는 칼이 들어있었다. 한참 동안 그 녀석의 집 앞에서 놈을 기다리다 문득 내가 뭐하는 짓인가 의구심이 밀려오기도 했다. 무슨 이게 영화도 아니고 그녀의 가까운 지인도 아닌 내가 그녀를 위해 전혀 모르는 생판 남을 죽이려 한다니 퍽이나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대체 왜 나는 그 녀석을 죽이려 하는가 수없이 되물어 보았지만 결국 답을 구하지 못했다. 다만 영상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낄낄댔고 헐떡였던 나의 수치심에 대한 대가이자 미안함, 의무감 따위였을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했다. 이윽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저 멀리서 화면 속에서 봤던 녀석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 녀석을 붙잡고는 김지훈 씨 맞나요? 라고 말을 건넸다. 녀석은 떨리는 눈으로 네, 제가 김지훈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순간 나는 녀석의 얼굴에 내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딴 병신 새끼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 나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 새끼는 나에게 맞으며 연신 잘못했습니다를 남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잃었던 이성을 되찾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새끼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비감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청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녀석은 점차 의식을 차리더니 내 옆으로 와 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문득 나는 그에게 왜 그런 영상을 올렸는지 묻고 싶어졌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대체 왜? 그는 내 질문에 어떤 대답도 못한 채 머뭇대다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 뭘 잘했다고 울고 지랄이야? 대체 왜 그딴 영상을 찍고 올렸냐고. 말 좀 해보라고. 내가 다그치자 녀석은 손을 싹싹 빌며 말했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찾아 지우려고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영상이 퍼져 제가 손 쓰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탁 하고 풀려버렸다. 나는 녀석이 정말 빌어먹을 개새끼였으면 죽여버릴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로 이 빌어먹을 좀비랜드의 녀석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후 나는 곧장 내 사무실로 돌아와 미처 지우지 못한 그녀의 영상을 되돌려 보았다. 처음에 나를 흥분시켰던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인간 이하의 감정이 느껴졌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과 영상에서 나오는 교성들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너무 사랑해서 비극적으로 끝난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단죄해야만 할까? 어쩌면 그녀가 죽은 이유는 녀석이 올린 영상 때문이 아니라 이 세계에 빌붙어 사는 나 같은 좀비 새끼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그녀 대신 나 같은 놈이 죽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자책감과 후회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가 자살할 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나는 정말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사후 처리를 해줄 장의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와의 사건 이후 나는 지금도 장의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여전히 가상공간의 공유가 되고 있는 그 게시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 게시물 속에서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녀 또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좀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